안녕하십니까. 바풀TV의 이우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걱정들이 많으시죠? 이제 비가 자주 오고 집중호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콩 같은 경우는 담수 피해, 또 습해 피해 때문에 기계도 장만하고 그다음에 또 중자 구해서 또 한 번에 그냥 뒤에다 부속 작업기 몇 개씩이나 달고서 그렇게까지 해서 파종해서 콩이 싹 이제 자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비 때문에 뭐 집중호우가 오니까 담수 피해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수 피해 또 습해 피해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김제 강활에서 저한테 사진을 4일 전에 이제 보내주신 사진인데 지들 회사에서 나오는 마법의 콩이라는 제재하고 이오데이를 사용하니까 뿌리가 좋아져 갖고요. 이번에 뭐 집중호우에도 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사용하지 않은 데는 이렇게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좀 받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된다 그러면 이오데이를 사용을 뭐 하루 이틀이나 3일 걸러 2번 정도만 한다 그러면 요 정도는 뭐 충분하게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옆에 있는 거는 물에 너무 오랫동안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시도를 뭐 전혀 해보지 못할 건 아니지만은 만일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살려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한번 좀 의문을 해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뭐 살릴 수가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담수 습해 피해 시 식물의 기능은 뭐 져야 되는 건 뭐 분명하죠. 이 담수가 됐다 그러면 이파리까지도 침수가 돼서 거기 뭐 기공이 막힌다든가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인 과습 토양 내 산소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호흡 장애를 받으니까 양분하고 수분을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공 전도도 감소로 기공이 폐쇄되고 강압성과 같은 또 생리 반응이 현격하게 저하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식물의 줄기를 보면 간다발을 보면 물관하고 채관이 있습니다. 자, 물관에서는 뭘 올려주죠? 말 그대로 식물이 강합성할 때는 빛을 이용합니다. 빛의 색이, 그 다음에 물, H2O, 그 다음에 양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동화작용을 통해 갖고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고 녹말을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녹말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밤에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우리가 세포호흡을 합니다. 식물도 세포호흡을 하면서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바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 ATP라는 에너지가 바로 이제 물관 겉에 있는 채관을 통해서 뿌리로 ATP라는 에너지 또 줄기 잎 위로 ATP라는 에너지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관은 상승하는 어떤 삼투압 작용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관은 뿌리로 이제 내려주는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강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합성으로 만들어진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포도당이 다시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건데 근데 담수가 되면 말입니다. 그죠? 물을 하고 양분을 올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1% 요소액 연면살포만 해줘도 강합성이 증진이 돼서 피해를 경감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오데이는 말입니다. 요소, 즉 질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붕소라든가 철, 몰리브덴, 망간, 바로 이제 이런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질소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요 허이온, 양이온 중에 허이온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소액 살포하는 것보다는 감히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오데이는 말입니다. 이게 엽록소의 구조입니다. 분자 구조인데 Mg 한 분자에 질소 분자가 4개죠. 이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데이를 갖다 연면 시비로 될 적에 이파리, 즉 엽록소, 빛을 흡수하는 그 엽록소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빨리 재생이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강합성 작용하는 데 있어 갖고 연면시비인 것 같고 강합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대사산물을 이제 뿌리로 내려 보내주면
이제 뿌리에서는 다시 이제 양분하고 수분을 올려서 이제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면 시비만 갖고서도 입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입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동화 산물을 만들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뿌리에다 보내주면 뿌리가 다시 재생이 되고 또 재생된 뿌리는 다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물하고 양수분을 빼올리면 다시 이제 본래 강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을 본래 기능대로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오데이 성분은 질소가 약 한 10% 정도 있습니다. 칼륨이 2% 있습니다. 칼슘이 10% 있고요. 마그네슘 6% 있고 그 다음에 풍소철, 미량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오데이를 어느 때 활용하냐면 우리가 연작장에서 염이 많을 때도 이오데이를 합니다. 염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양이온끼리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칼륨, 칼슘 서로 기량하지요. 칼슘, 마그네슘 서로 흡수하지 못하게 기량하지요. 그 다음에 가리, 마그네슘 서로 흡수하지 못하게 기량하지요. 그 다음에 질소하고 가리도 또 기량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질소는 서로 간에 뭐 상조작용한다라고. 이 호이온 중에서도 질소하고 마그네슘만 서로 상조작용을 하지 나머지 이온들은 서로 다 방해하는 어떤 이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뿌리에서 호이온을 고르게 흡수하지 못했을 때 바로 연면 시비를 통해 갖고 발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입에서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엽록소를 다시 살리고 재생시켜서 엽록소가 다시 재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대사산물을 갖고 뿌리로 내려 보내주고 뿌리를 다시 살리고 하는 그런 작동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원상태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벼에서도 그렇고요. 사용한 데 보면 이거 다 농민들이 다 보내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오데이 갖고 이틀 걸러 2번만 해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오데이는 우리가 근접살포 상관없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되고 또 이틀이나 3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안 좋을 때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역 살포기라든가 이런 거 갖고 이틀 걸러 3일 걸러 이렇게 해서 해주면 상당히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보리에다가도 이오데이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도 이런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뜬모가 발생이 됐을 적에도 이오데이를 이틀 걸러 2번만 해주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콩의 사과도 습해라든가 좀 피해가 있었을 적에 이오데이를 이틀 걸러 2번만 이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뿌리가 재생이 되면서 양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엽록소가 복구가 되면서 강합성 작용, 빛의 색이, 물,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에 양수분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면 빨리 정상적인 생육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과수에 갈반병이 이제 슬슬 시작이 돼요. 갈반병이 시작이 되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량작용도 있지만은 용탈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요 한 분자에 질소 분자 4개. 요게 엽록소의 분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흡수가 안 되면 좌우지간 모든 생육은 정지가 되고 입에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이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소 이온, NH2죠.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 호이온이 토양 내에서는 호이온을 골고루 흡수하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연면 시비를 갖고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뿌리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뿌리에서 재생이 된 그 힘 갖고 우리가 삼투압을 작동시킵니다. 그 삼투압은 양수분을 빨아 올리는 힘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빛하고 물하고 양분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체내에 녹말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 포도당을 갖고 식물은 다시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우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면 그게 바로 콩꽃을 크게 하고 꼬투리 형성을 또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기 수확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작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5데이 영양 생장 쪽입니다. 뿌리 발달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수피에 습해 있을 때 이런 자재들을 좀 활용하셔갖고
단순하게 요소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요소는 질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오대에는 질소도 NO3 질소에 산소가 붙어 있네요. 흡수가 되게 빠르죠. 그다음에 이제 가리가 2%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이 10%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바로 6% 있는 그런 제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제재들 잘 활용하시고 어려운 농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작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추에다가도 농약하고 섞으셔갖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탄저병이라든가 또 잎이 노랗게 빠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수 피해가 난 데에서 있어서 이오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오대 많이 사용하셔갖고 콩농사 지셔서 부자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